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시험 중에서 고전 시가 세트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세트는 두 작품이 나왔습니다. 먼저 가작품으로 가사, 김인겸의 일동장유가라는 가사가 나왔고요. 이건 수능특강 연기 작품입니다. 나작품은 비연기 작품인데 유박이라고 하는 분의 화암구곡이라는 연시조가 나왔는데요. 이 화암구곡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9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수, 6수, 9수 3수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한 점, 보통 같으면 이렇게 가사 하나, 연시조 하나 나오면 다작품으로 수필이 붙어있기 마련인데 고전 또는 현대 수필. 그런데 요번 세트는 이 수필이 여기 고전 시에 붙어있지 않고 현대 시 쪽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시 쪽에 붙으면서 굉장히 작품도 읽기가 어려웠죠. 이즈물 노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그런 이상하고 베베 꼬은 것 같은 그런 레전드 같은 걸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현대 수필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마지막 문제 세트 고전 시간은 딱 두 작품만 이렇게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그럼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 보기가 있는 34번 문제도 오답률이 60%를 넘어갔는데요. 일단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동장유가에 대한 얘기. 일동장유가는 사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 때 에도막부에 보낸 사절단 이름을 통신사라고 그러죠. 이 김인겸 이 사람이 직접 통신사 대표는 아니고 통신사 일행을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하면서 따라가면서 그런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이 김인겸이 통신사로 갔다 온 때가요. 1763년부터 64년까지입니다. 이때가 조선으로는 영조 때고요. 일본은 에도막부 때였죠. 이 1763년이 바로 어떤 해 다음 년이냐 하면은 즉 그 전에 1762년이 참 조선에서 그 왕실에서 끔찍한 비극이 있었죠. 바로 이모화변이라고. 네, 제가 여기 썼듯이 1762년 이모년에요. 이모화변이라고 바로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 해가 1763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일동장유가고요. 자, 그리고 화암구곡은 자, 그렇죠. 화암구곡은 일단 가작품 먼저 본 다음에 다시 보기로 하겠고요. 이 일동장유가가 수능특강에 연계된 작품이니까 뭐 참고로 해서 그 수능특강의 보기는 어떻게 주어졌나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요 문제가 3번이라고 달고 있는 문제가 수능특강 문학에서의 일동장유가 보기죠. 일동장유가는 바로 아까 우리 보기에서 본 것처럼 작가가 통신사 일원으로 즉 사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경험 바탕으로 일본의 풍물과 생활상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과정에서 그 화자는 일본의 문화를 조선의 문화와 대비시키며 자국의 문화에 대해 성찰하는데 지식인의 시점으로 타국의 문명을 바라보며 그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의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감탄에 그칠 뿐이다. 화자는 근본적으로 문명국인 조선의 문인으로서 자국과 일본을 문화와 야만으로 나누고 즉 조선 문화 그리고 일본은 야만. 특히 이 당시에는 뭐 특히 조선이 그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 자기들이 중화를 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소중화 사상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때였죠. 네, 이렇게 작은 중화라고 그래가지고 소중화 의식이 대단한 때였습니다. 그렇게 문화와 야만으로 나누고 있기에 일본의 풍부한 풍족한 자연 환경에는 부러운 마음을 내비치면서도 풍속의 미개함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이로써 조선이 문화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는 문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자, 근데 뭐 역사적으로 보자면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일본이 물론 그 당시에 에도막부가 쇄국 정책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네덜란드 통해가지고 대지마에서 네덜란드 통해가지고 난학이라고 서양 문물하고 학문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죠. 그리고 상당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업활동이라든가 활발하게 그런 경제가 발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을 너무 이런 좀 여기 써져 있듯이 문화와 야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제 이런 태도가 나중에 19세기에서도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개화를 한 태도에 있어서 결국 이제 좀 다른 길을 가게 된 그런 그 근본적인 뭐 마인드 원인이다. 그렇게 또 많이들 분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지금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보기도 같이 봤고요. 이제 지문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장유가 지문인데요. 자, 이 일동장유가 지문 여기 중략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앞부분이 통째로 다 수능특강에 연계된 부분입니다. 전에 같으면 이렇게 긴 가사 작품의 경우에는 뭐 수능특강에서 일부만 나오거나 뭐 전혀 수능특강에 나온 부분과 다른 파트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요즘은 아까 전에 그 고전 소설도 그랬지만 특히 고전 시가 역시 이런 긴 가사 작품도 체감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그대로 그냥 거의 똑같은 파트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중략 부분 일단 만약에 연기 작품 공부한 분들은 뭐 쉽게 다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강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육선이라고 하는 게 여섯 척의 배를 말하는 거고요. 육선이 함께 떠나 심사면과 군악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딱 요 파트 느낌만 보더라도 금방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청각적 이미지.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자, 물고기들이 놀랄 만큼 진짜 소리가 막 웅장하고 시끄러운 그런 표현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A로 묶었는데 이 A, B, C가 나올 때마다 33번의 선지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 A 부분 본 다음에 33번 해당되는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구를 얼른 나서 5, 6도를 뒤지우고, 자, 5, 6도라고 하는 게, 자, 부산 쪽에 사는 분들, 그리고 뭐 옛날 도라의 부산항에 그런 노래를 아는 분들은 다 5, 6도 하면은 부산 앞바다에 있는 것이다. 금방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해구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부산항을 말하는 겁니다. 부산. 네. 네. 그래서 해구를 얼른 나서 5, 6도를 뒤지우고 이제 점점 부산항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죠. 고국을 돌아보니 이색이 야색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배고 연의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별마다, 다 이런 모습인지 지금은 또 시각적 이미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점점 자기가 떠나온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느낌, 확실히 시각적인 이미지를 잘 표현을 했고요. 자, 이제 배 안에 선실에 누워 있습니다. 배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태풍이 일어나서, 태풍이 아니고 대풍입니다. 이제 이 당시는 아직 뭐 태풍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 같아요.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여기까지 A니까 이 부분 해당되는 33번의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이 A, B, C에 대한 문제인데요. A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A에서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 자, 의지에 콤마가 찍혀 있는데 이게 아마 그 화자가 볼 때 불빛 두어 점에 근거해가지고 또 나온 곳을 가늠하는, 여기가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어디겠구나 그렇게 가늠하는 그 점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의지의 다음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빛 두어 점에 의지에 떠나오는 곳이 아니고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서 떠나온 곳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 출항구의 모습 드러난다. 그대로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빛이 지금 가물가물한 거죠. 네, 그래서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별만하다.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 잘 표현했고요. 그리고 A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 3번에 또 있습니다. A에서는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대로 역시 이것도 맞겠고요. 5번 선지,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 위험, 들었죠. 갑자기 대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기치 않게라고 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만약 지금 같으면 일기예보가 이렇게 부산 떠나자마자 바로 굉장히 파도가 심하게 칠 거다, 뭐 태풍이 올 거다, 그런 거 쉽게 일기예보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기예보가 있으면 배를 아예 출발하지 않았겠죠. 네, 아마 이 당시에는 일기예보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가자마자 진짜 예기치 않게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풍을 만나가지고 다행히도 뭐 배가 뒤집혀서 그렇게 다 뭐 침몰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살아남아서 이런 또 가사를 지었겠죠. 네. 대풍이 일어나서 이제 쭉 했고요. 크나큰 만곡주가, 즉 만곡주가 이 사람들이 탄 배를 말하는 건데, 만곡, 즉 그 만석의 곡식을 실을 만큼 큰 배입니다. 만곡주가 나뭇잎 분리우, 계속 시각적인 이미지죠. 네, 아까 보기도 나왔지만 바로 이런 게 이제 생동감 있는 모습입니다. 막 대풍에 이렇게 풍랑의 피해를 겪는 모습, 그리고 하늘에 올랐다가 지하에 내려지니, 자, 땅 꺼진 곳까지 푹 내려지니 그만큼 쫙 올라갔다 내려가는, 얼마나 대풍이 심하게 쳐서 배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모습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12발 쌍돛대는 차처럼 굽어 있고, 한 쉰두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자, 이렇게 그 대풍의 피해를 입은 배의 선체의 모습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꺽쇠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 그 배방에 누워있어부터 반달처럼 배불른 데까지가 또 2019년 수능에 출제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동장유가도 상당히 평가원이 좋아하는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금년 시험대트에 일동장유과하고 또 박태원의 골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2019년 수능 때에도 이 일동장유과하고 또 박태원의 다른 작품이긴 하지만 박태원 작품이 또 같은 시험지에 같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때 2019년도에는 일동장유과하고 박태원 작품 중에서 천변풍경이 나왔는데요. 뭐 천변풍경은 많이 EBS에서 연계도 됐고 또 굉장히 박태원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이런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도 같은데, 이번 시험 세트에 나온 박태원의 골목안은 상당히 생소한 작품이고, 특히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하여튼 묘하게도 이렇게 일동장유가 나올 때하고 박태원 작품하고 같이 또 겹쳐서 한 시험지에 같이 나온 그런 묘한 인연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까지가 이제 수특이에서 연결된 부분이고, 중략에 이어서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게 B로 이어집니다. 네, B로 갑니다. 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굉장히 더운 상황이고요. 지금 저녁 때가 가까워진 시간적 배경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만 보면 여기가 뭐 굉장히 덥고 이런 게 지금 일본 땅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뒤에 거 보면은 여기 일본 땅이 아니고 나라께서 보시고서 지금 귀국 인사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귀국 후의 모습입니다. 조선에서의 모습이에요. 이건 일본 땅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끓는 땅에 엎드려서 말씀을 여쭈으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왕 같으면은 이렇게 안 그래도 화자가 일본을 좀 업신여기고 낮게 부르는데, 뭐 말씀 여쭈으니 나라께서 보시고서 그런 표현을 쓸 리가 없죠. 네, 자, 지금 귀국 후의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땀이 배어서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하니 천운이 망극하다. 굉장히 임금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장면. 자, B에 해당되는 33번의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 B에 해당되는 선지 2번입니다. 2번 선지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마음 드러났습니다. 네, 천원이라고 하시죠. 그다음 또 B를 볼 수 있는 게 4번 선지입니다. 4번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엎드려 있는 이를 힘겨워했죠. 막 땀이 절절 흐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임금이 그만 들어가 쉬어라. 그런 배려한 모습을 보였죠. B번도 맞겠습니다. 그럼 결국 C를 가지고 답을 골라야 되겠네요. 네, 계속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임금이 배려한 의미에서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각자 자기들 있는 뭐 집으로 갔다는 얘기겠죠. 누이도 반기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자, 이 누이하고 딸이 이 화자의 누이하고 딸인지 아니면 사신들이 뭐 저각각 누이하고 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화자의 가족들 얘기 또 나옵니다. 예, 하여튼 얼마나 진짜 지금 같으면 카톡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 어디에서 뭐 어떤 경치 보고 있다 다 쉽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소식을 알릴 수 있는데 이때는 뭐 그런 소식 알릴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까 얼마나 가족들 참 답답하고 그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달 만에 와서 반갑게 살아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지금. 네,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이분하네. 여들의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아, 이 사람 화자의 집은 충청도 공주였던 모양입니다.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더니 고쳐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들 앉았구나. 자,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진짜 너무 기쁘거나 슬프면 진짜 어떻게 뭐 행동이나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이 어리석은들 앉았구나. 도저히 어떻게 행동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멍한 상태. 네. 그리고 사당에 현할을 하고 즉 조상님께 잘 돌아왔다고 인사드리고요.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에 험하던 일. 바로 앞에 중략 앞전에 그 대풍을 만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중략 앞부분에 대풍을 만나 그 일 얘기하는 거죠. 저승 같고 꿈도 같아. 손주 안고 얼으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 일반이로다. 네, 한가하게 쉬는 모습으로 끝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승 같고 꿈도 같다까지가 C니까 C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 33번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C에서 지금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선지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 이거 맞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건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막 기뻤으면 굉장히 기뻐서 막 끌어안고 막 그럴 텐데 이제 표현을 못하고 지금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멍하니. 네. 어리석은도 안 잡고 있는데 그 모습이 결국 무심한 건 아니죠. 무심한 건 뭐 그냥 속담으로 말하자면 소닭보듯 뭐 왔냐? 뭐 진짜 전혀 그 본체만적 그런 모습이 무심한 거고요. 여기서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있는 것은 맞는데 너무 기뻐서 그런 것이지 이게 무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무심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죠. 답은 3번 C에서 3번 정답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C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뭐 선지가 5번에 하나 또 있습니다. C에서는 과거에 위험했던 경험 바로 대풍이죠. 대풍 맞는 경험에 대한 소회. 자, 요즘 풍도에 험하던 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자기가 죽어서 지금 뭐 죽어 있는지 살아서 다 돌아온 건지 모든 게 꿈만 같다. 그런 소회가 드러났습니다. 네, 결국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일동 장류가 선지를 지문을 모두 봤고요.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32번 지문 중에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의 표현상 특징인데 먼저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선지. 가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 통해 과거 회상 그거죠. 풍도에 험하던 일 어쩌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자, 이를 통해 현재 상황 아쉬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한가하게 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태평성도 누리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과거 회상하는 표현 굳이 생각 안 나더라도 뒤에 전혀 아쉬움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부터 그 땡이고요. 2번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표시하여 외부 환경에 영향력 부각하고 있다. 이게 확실히 가장 적절하겠네요. 자, 사물의 형태 배가요 지금 쌍돛대. 자, 쌍돛대가 어떻게 피해 입고 그 다음에 돛도 어떻게 뭐 반달처럼 부풀렀고 자, 이런 변화가 왜 생겼습니까? 바로 외부 환경 대풍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이죠. 네, 가장 적절한 거 확실히 2번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5번이 또 하나 있는데요.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만약에 그 2번이 확실한 답으로 앞에서 안 나왔고 만약에 뭐 홀수형 짝수형 이렇게 선지가 섞여 있었다면 좀 5번이 앞에 나왔더라면 약간 고민이 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2번이 확실하게 가장 적절한 게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홀수형 문제에서는 굳이 영탄적 표현이 어떤 것이 있나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 큰일 나죠, 실전에서. 그리고 뭐
영탄적 표현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말 뜻이요. 공경하고 왜 두려워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 작품에서 임금님이 그렇게 더운데 들어가 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경외감이라고 하는 게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이 경외감인데 임금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하고 경외감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외감을 좀 느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 부분 일단 틀렸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많이 막 배가 흔들렸고 그런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치더라도 그걸 갖다가 그런 자연현상을 또 공경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모로보나 가에서는 지금 경외감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부터 먼저 땡깁니다. 자, 그 다음 34번 보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선지입니다.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태풍을 겪은 체험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이거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가를 갖고 풀 수 있는 3번 선지입니다.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 즉 바닷속의 어룡들도 막 놀랄 정도로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이며 떠나는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리고 4번 선지도 가가 있네요. 가는 배에서 내 신세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 맞고요. 자, 그런데 이게 계속 연결되는군요. 복잡한 심사를 표현하는데 그게 겸양의 태도, 겸손한 거 결코 아니죠. 네, 결국 뒤부터 틀렸습니다. 자, 겸손하고 양보하는 건데요. 배 안에서 막 사행길 떠나는 그런 복잡한 심사가 그게 겸손하고 양보하는 그런 거 전혀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벌써 가부터 틀렸습니다. 이게 계속 복잡한 심사를 표현하여 겸양의 표현, 태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네, 지금 가부터 겸양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벌써 나왔네요.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나며 태평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지금 드러냈죠. 당연히 맞겠습니다. 자, 그럼 뭐 사실상 답은 다 나와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또 나번 연시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나심은 본격적으로 보기 앞서가지고 역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특히 비연계 작품이기 때문에 보기부터 꼭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보기 절반 이하 부분이죠.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이 무슨 말인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읽다 보면 이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즉 벼슬길 나가지 못한 거죠.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이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아마 이 향촌이 황해도 쪽을 말한다고 합니다. 황해도,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 자,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일단 읽어보면 압니다.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 금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길잡이를 읽어보고 나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 작품을 지은 유박이라고 하는 분은요, 역시 가 작품의 화자 김인경과 마찬가지로 영조 정조 시대 때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다만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김인경하고는 좀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활약을 했겠죠. 예, 먼저 전부 9수 중에서 제1수부터 보겠습니다. 꼬아자는 충성류요, 틀어지은 고사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막 꼬아자라고 틀어지은, 하면 각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충성류는 성류담으로 만든 분재, 그리고 고사매는 매화를 고목에 접붙인 분재. 즉, 이 사람은 지금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화해. 즉, 그래서 여기 사람이 인공적으로 지금 막 나무나 꽃 같은 거 인공적으로 식물을 그렇게 자기 취향에 맞게 만든 것이 분재 아니겠습니까? 네. 마치 산에 있는 그런 경치를 자기 정원에 그렇게 옮긴 것 같은 그런 걸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박이라고 하는 분은요, 영조 정조 시대 때 화해 전문가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화해 전문가라서 화해에 대해서 책도 썼고요. 그리고 이 화암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꾸민 화원을 말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일수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삼봉 괴석에 달린 솔이 늙었으니 이것도 솔도 산에 있는 진짜 자연적인 소나무인지 아니면 이렇게 분재를 만든 소나무인지 그건 잘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하여튼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노라 해서 충분히 이 화암을 자기가 갖고 있는 분재 이런 것에 대해서 예찬하는 태도 쉽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너뛰어서 육수로 갑니다. 막대 짚고 나와. 근데 요 연시조 특징은요, 이렇게 따는 연시조 같으면 분명히 문제, 일수에서 어쩌고 하면서 또 선지에서 계속 일수에서 초장, 종장에서 어쩌고, 매수에서 어떻게 이어진다. 그렇게 각 수마다 선지로 엮었는데, 요 연시조에는 또 그런 전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더더욱 이 고전시가 파트는 심플한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6수입니다. 막대 짚고 나와 권인이 양육풍 불어온다. 양육풍이라고 하는 게 버드나무 가지에 부는 바람이니까 이제 계절적으로 봄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꼭 계절적 배경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알아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 봄의 모습입니다. 자,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이라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는 웃고 가리키라니. 여기서 목수가요, 이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무를 가지고 나무 가지고 이런저런 거 만드는 그런 목수가 아니고요. 이 목동, 즉
동이 아니고 그 가축을 기르는 소나 양 같은 거는 가축을 기르는 늙은이입니다, 늙은이. 그리고 초동은 뗄나무 하는 아이죠. 그러니까 뗄나무는 아이, 그리고 그 양이나 소치는 늙은이들을 웃고 가리키다니. 이 웃고 가리킨다고 하는 게 이 화자가 이렇게 막 긴 바람 짧은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니까 저 벼슬도 못한 사람이 이거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놀리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반가워서 저기 누구 가네 막 그렇게 반가워서 가리키는 건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가로운 시골 모습이 그렇게 육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수입니다. 자, 맑은 물에 별을 갈고 청산에 섭을 치는 거죠. 섭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의 뗄나무라고 그냥 보면 되겠고요. 서림풍우라고 하는 건 서쪽 숲의 비바람, 그런 뜻이죠. 굉장히 막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소 먹인 다음에 돌아오겠죠. 소 먹여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했는데, 바로 야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보기에서 나왔듯이 아직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 출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근데 이 의미가 지금 현재 자랑하고 싶은 건지, 현재 만족감 느끼는 건지, 그런 의미는 좀 아닙니다. 애매합니다. 그런 뜻이 아마 좀 이따 선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 작품 보고요.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들 먼저 보겠습니다. 네, 32번 이미 가장 적절한 거 2번을 답으로 골랐긴 합니다만,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번 선지 보겠습니다.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했습니다. 활용하긴 했죠. 양유풍. 근데 이게 양유풍을 쉽게 캐치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답을 2번으로 골랐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아직 답을 2번으로 고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혀 애달픈 정사 전혀 나오지 않죠. 보기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보기도 회포, 그 다음에 금지, 그런 게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자족감, 그런 거에서 보기하고도 일단 배치가 됩니다. 그거부터가 3번 땡이고요. 그리고 4번 나는 두 인물의 행위 대비. 자, 4번 나온 두 인물, 화자 말고 또 누가 나왔습니까? 초동, 나무하는 아이하고 목수, 자, 소치는 늙은이, 양치는 늙은이가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 행위가 대비된 건 아니죠. 둘 다 똑같이 웃고 가리킵니다.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대비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땡이고요. 5번 선지, 나 역시 영탄적 표현을 통해, 영탄적 표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수에 너뿐인가 하노라 있죠. 근데 일수에 너뿐인가 하노라는 예찬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가꾼 분재에 대해서 예찬하는 표현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경외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건 여기서 더더욱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에도 경외감이 없고 나에도 경외감이 없고, 굳이 영탄적 표현 찾을 필요 없이 그러니까 경외감 자체가 확실히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2번 확실히 결정을 짓고요. 그 다음 34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네, 34번 보기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답을 고르긴 했습니다만, 오답이요. 3번 선지에서 오답이 좀 많이 나온 걸로 지금 가채점 결과 분석이 되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가는 맞았죠? 가는 맞았고,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 분재 말하는 거고요. 주목해서 사물에 대한 관심, 외물에 대한 관심 드러내는 거, 그대로 맞겠습니다. 틀릴 만한 부분이 없는데, 하여튼 아마 다른 부분에서 답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막 3번으로 할까 4번으로 할까 다른 선지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또 오답률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보겠습니다. 나 화합의 풍경을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인가 하노라. 너뿐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해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 그대로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정답으로 골랐던 4번 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청산에서의 삶이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으로 표현하여, 자, 여기까지 지금 낚이고 있습니다. 자,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 아까 가부터 겸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자세히 엄밀히 보면 청산에서의 삶에 느끼는 자랑스러움, 이것도 틀렸거든요. 다시 아까 지문 돌아가 보면은, 자, 두어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야인 지금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는 자기 생에도 언젠간 자랑할 날이 오겠지. 지금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랑할 때 있으리라. 현재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화자가 자족감 느끼는 거는 자기가 가꾼 화에 대해서, 분재에 대해서 자족감 느끼는 것이지, 아직 자기 이런 시골에서 소일하는 삶, 이런 한각에 있는 삶을 아직은 그렇게 자족감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에도 언젠간 자랑할 때가 오겠지. 아직 벼슬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도 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걸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에서 삶에서 지금 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아닙니다. 네. 현재 자연스러움 느끼는 것은 아니고, 언젠간 느낄 날이 오겠지, 자랑할 날이 오겠지, 그런 건데, 특히 겸양이 더더욱 아니죠. 특히 여기 선제만 놓고 보더라도 자랑스럽다고 하는 거하고 겸양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일단 배치가 됩니다. 진짜 겸손하고 양보하면 자랑스러움을 표현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헷갈릴 만도 한 게, 야인생에 마치 자기를 낮추는 표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겸양의 태도 딱 그렇게 선지를 엮었는데요.
지문을 잘 읽어보면 결코 이거 겸손하고 양보하는 모습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번도 확실하게 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을 잘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분석을 못해서 캐치를 하지 못하면 아마 다른 선지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간을 잡아먹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나 양육풍 봄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육풍에 감흥하며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 드러내는군. 자, 여기도 뜻대로 소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요 부분만 놓고 보면은 이게 구수해서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그 부분과 일단 따로 떨어져서 일단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는 그냥 뭐 만족감 느낍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구수처럼 남한테 뭐 자랑스럽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죠. 네. 그래서 이게 5번하고 4번하고 뭐 자랑스러움, 자족감, 5번에 자족감이 있으니까 나 4번 선지 그 자랑스러움도 결국 같은 맥락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기 삶의 그런 한각에 사는 거에 대한 자족함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하고 그걸 남한테 자랑스러운 건지 그거하고는 좀 약간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약간 헷갈리는 선지 34번에 3번, 4번, 5번 같이 받고 자, 이렇게 해서 고전시가 파트 같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